안녕하세요. 네,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시험 끝나고 9주부터 12주까지 4주 동안에 우리 양자역학 2주 배우고 상대성 이론도 배우고 핵물리도 배우고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그 전에 배운 역학이나 전자기학과는 달리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 핵물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 접하기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두 분 교수님은 물리를 공부하시면서 이런 현대물리학 분야를 직접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 겪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질량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질량이 된다고 하잖아요. 원자력 발전을 할 때 핵분열이 일어나서 또는 태양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서 질량이 에너지가 된다. 이런 거는 뭐 그럴듯한데, 에너지가 질량이 되는 거를 두 분 교수님 직접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직접 봤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에너지 핵 입자 충돌부터 생성된 그런 높은 에너지의 광자가 핵 근처를 이렇게 지나갈 때 핵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자, 양전자 쌍을 만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경우에 전자, 양전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0.5 MeV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이는 입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검출기를 만들어서 검출기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벤트 디스플레이라는 그런 전자적인 그런 컴퓨터 신호를 만들어서 트랙이 지나간 걸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흔적만 보는 거지 진짜 본 건 아니죠? 그렇죠. 검출기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입자를 검출한다는 게 실체를 측정한다는 건데, 사실 본다는 게 어떤 것을 측정한다는 이제 의미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측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는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어떤 신호를 검출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체를 인지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왜 진짜로는 못 봐요? 아예 못 보게 돼 있어요? 진짜로 흔적 말고요. 흔적을 진짜로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보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사이즈 자체가 fem토미터 5도 정도니까 그러면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보면 되잖아요.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는 게, 현미경으로 본다는 거는 사실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그 물체의 가시광선을 부딪히게 해서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건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양자역학에 의한 불확정성 논리에 의하면 이미 이 빛이 이 전자를 쪼일 때 이 전자는 다른 데로 가버리려서 관측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확대시키는 것도 그게 좀 커야지만 확대시켜서 볼 수 있지, 전자는 아예 볼 수가 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결국은 볼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드네요. 예, 양자역학적으로는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적만 보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흔적만 보고도 우리는 믿네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실체를 인지하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광학현미경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전자현미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광학현미경보다도 한 1000분의 1 정도로 더 작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영상 처리를 해갖고 마치 있었던 현상을 재현을 해내고 봤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니까 이런 거 같으면은 현미경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전자가 전자 이미 써먹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빛을 쪼여가지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버렸는데도 저쪽 걸 보고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면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으네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방금 불확정성 원리 얘기하셨는데, 그걸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느끼기는 참 어렵네요. 그 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 운동량은 전혀 모른다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입자가 있었으면 그게 얼마나 빨리 갔는지 알면 그 운동량 아는 것 같은데, 그거 알 수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실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하시면 실제로 실험에서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실험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확성점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입자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자 핵 내부에 있는 쿼크라는 물질의 특성을, 쿼크라는 입자의 특성을 알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양성자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작다라고 표현하자면 아주 작은 이 쿼크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알아봐야 되냐면, 이 쿼크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 입자 가속기 같은 걸 이용해서 아주 큰 운동량을 갖는 전자를 이 양성자 원자 핵에다가 충돌시키면 이 경우에 이제 아주 작은 위치 정보까지, 정확한 위치 정보까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을 이렇게 던져서 커다란 모래밭이 있는데, 창을 던져서 모래 아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역학적 특성을 알아낸다고 하면 이 경우에 창의 운동량을 굉장히 크게 해야만 정확하게 이 모래 아래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런 모래 아래 맞출 수가 있다라는 그런 논리랑 비슷한데요. 이게 고전 거시 세계에서는 잘 이해가 와닿지가 않네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입자 가속기를 이런 불확정성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입자 가속기를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면 그냥 이해하기에는 뭔가 잘 모르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걸 이용을 해서 안다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미세계를 그런 여러 가지 원리에 비추어서 이해하면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그 입자 가속기를 그걸로 실험을 하시는데, 마치 미시 세계가 우리 주위 세상처럼,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는 미시 세계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미시 세계가 바로 우리 주위 세상처럼 그렇게 이해가 잘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잘 되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미시 세계를 보는 방법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모습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머릿속으로 마치 도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결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미시 세계의 일도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양성자가 충돌을 해서 마치 새로운 물질이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려지고. 정말 그렇네요. 우리 지구가 태양 돈다고 네. 옛날 사람은 죽어도 생각 못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네. 보고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고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런 그 결과가 이상하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결과가 정말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하게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실험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어디선가 복잡하거든요. 큰 검출기를 만들어서 거기 입자가 예를 들어서 뭐 2,000개, 3,000개 나오면 그 중에 원하는 입자를 골라내고 거기서 백그라운드 신호를 골라내고 우리가 원하는 신호만 이렇게 검출을 해서 또 검출기의 효율 같은 걸 보정을 해서 마지막 결과를 얻으면 맞는 이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이 이 실험 결과를 정말 너무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가 대충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검출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물리학적 이론으로 기술된 그런 예측한 사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정말 경이롭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실험 결과를 믿는다.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이론과 다르게 나오면 다르게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이론이 틀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입자 가속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직접 믿을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다가오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을 주로 하시는 우리 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이라는 것은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이해하려는 하나의 그 체계인데, 이제 뭐 현상마다
다른 이론을 갖다 적용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고요. 많은 현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을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많은 그 현상들을 보고 그 현상에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론은 자꾸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현상에다가 제대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다른 실험하시는 물리학자들을 납득을 시킬 수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이론을. 근데 정말 얼마 전에 힉스 입자 발견한 그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힉스 입자가 그렇게 중요한, 진짜 보셨어요? 힉스 입자? 이제 아까 그 맥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경우에 이제 보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때 제가 봤다라고 하면 이거는 실체를 인지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제 봤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힉스 입자 수명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22승 초 정도 그 정도 오더이기 때문에 생성되자마자 바로 붕괴를 해버려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힉스 입자를 바로 볼 수는 없고요. 이 힉스 입자가 붕괴됐을 때 만들어내는 이 딸 입자들을 이용을 해서 재구성을 해서 힉스 입자의 성질을 알아내는 것인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딸 입자들의 포 모멘텀을 이용해 가지고 불변 질량을 구해서 이 불변 질량이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봉우리, 매스픽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봉우리로 나타나는데 이 매스픽을 봤습니다. 네, 네. 좀 굉장한 일들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근데 끝나기 전에 제가 차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여기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보고 알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차 교수님이 보는 게 정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그냥 전에 한번 만져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선생님이 보시는 것도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보시고 계시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동조를 하니까 내가 맞다 옳다라고 그 믿는 것 같아요. 거기도 결국은 믿음인데 저희가 아주 어려서부터 저희 눈이 뭐 예를 들면 잠자리 눈이라든가 다른 눈처럼 가시광선이 아니라 자외선이나 뭐 적외선 이쪽에 이렇게 좀 예민하게 그 발달이 되었다면 지금 양자역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본다라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실험 현상에서 잘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을 맞춰서 다들 잘 믿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들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믿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본다라고 보는 것이나 해석할 수 마찬가지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직접 봤냐고 자꾸 물어보는 게 잘못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죠.